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연애할 수 있나? 내 상황은 지금 이 모습과 이대로인데. 왜냐면은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곳. 네. 경험담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적극적이게 아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페에서 성공신화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막 100일 프로젝트를 마친 23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작년 신 강연을 오신 분들을 저를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이 자리에서 제가 강연은 아니고 경험담을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걸 했었냐면 대학교에 4.5 만점 전액 성적 장학금 끌어당기고 성공했다. 그리고 저의 카페 첫 저의 글 부분을 보시면 1년간의 끌어당김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4.5를 맞은 성적표를 인증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또다시 신강연 이후로 제가 그때 선포한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이뤄내겠다. 그게 1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100일 프로젝트 동안 2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연애 토라클.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육기 사실 지금 두 번째는 2년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사실 뭐 말만 사귀자고 안 했을 뿐이지 거의 사귀라고 표현을 하고, 춘카님께는 3월달에 제 삼형제를 갔을 때 그때 첫 번째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두 번째 인연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원했던 이상형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9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올해 안에 무조건 연애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2년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대시를 했는데 까였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할 수 있나? 내 상황은 지금 이 모습과 이대로인데. 왜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남들보다 체격이 작습니다. 체격이 작고 그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키 작은 남자는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저는 키가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160 초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남자가 적어도 170은 되어야지. 응? 남자가 적으면은 남성성으로 뭐 그거 없어. 운동해도 그냥 짜리 몽땅이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내면에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키 작은 남자가 어떻게 연애를 하냐. 그리고 내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키 작을 만큼의 이거를 커버를 칠 수 있는 돈과 재력과 이런 게 있느냐.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한 달에 30-40만 원밖에 안 버는 대학생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저의 한계들, 내면의 그런 한계들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커플을 지나가다가 보면 너무 꼴 보기 싫었어요. 누군가는 그냥 잘 태어나고 키 좀 크게 태어나서 저렇게 쉽게 연애하는데, 나도 연애하고 싶고 나도 사람 좋아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인연이 없냐.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다. 근데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떠냐라고 했는데, 신강연에서 작년 주제가 뭐였냐면 자기사랑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춘카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번 신강연에 오신 분들은 정말 그래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진심인 사람들이 오신 거다. 저는 이제 거기서 감동을 받았죠. 왜냐면 제 첫 강연이었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의 감정의 스위치가 딱 바뀐 게 자기 사랑하는 거, 있는 그대로의 나의 추악한 모습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호포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춘카님께서 새로운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예전에는 포카치오 많이 하시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귀에 꽂고 다니면서, 저는 천안을 통학을 하기 때문에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오고 갈 때 귀에 꽂으면서 그냥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저 카넬리언을 모시게 됐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15분 이상씩 단전 호흡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4개월 정도를 하니까 단전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단전 호흡의 효능을 확실하게 알게 돼서 제가 한번 글도 길게 하고 작성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제가 제 자신을 어느 순간 거울로 바라보고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막 좋다 이건 아니에요. 좋다, 와 나 진짜 대박이다 이건 아닌데, 딱 봤을 때 그래도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사람 부심은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작년 그 신강연 때부터 한창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연애 포라크를 하고 계신데 운동을 안 하고 계시면은 정말 자존감 높이기 좋으니까 꼭 헬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도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던,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한데 기초 메이크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왔지만 항상 꾸미고 가거나 하면은 그래도 좀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상황이 바뀌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거 순식간이에요. 마음이 바뀌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려요. 제가 마음이 바뀌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크리스마스 강연 때까지 사실은 없었어요. 한 4, 5개월 정도 지나고 첫 번째 인연을 만나게 된 게 정말 신기하게 3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대학교 때 다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인연이 맺어진 친구인데 과팅 한번 해야지 하는데 한 번도 안 잡아줬거든요. 근데 개강하고 일주일 뒤에 일요일이었어요.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받았죠. 근데 야, 내일 과팅 잡아놨으니까 너 일단 나와라. 너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너 일단 나와. 그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죠. 한 번도 이런 인연을 만날 자리도 없었고 여자를 만날 자리도 없었고 갑자기 이런 게 생겼다는 게, 변화된 시점이 제가 저를 바라보았을 때 좀 괜찮아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노력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외면적으로 그래도 괜찮다라고 느껴진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연은 그렇게 과팅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사실 그 인연은 솔직히 분위기 때문에 좀 그거 된 것도 있어요. 이어주려고 막 으쌰으쌰하면서 어떻게 이어주려고 해서 어떻게 그 길로 가더라고요. 첫 번째 포라클이 성공이 되고 신나가지고 춘카님한테 가서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좀 금방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연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튜터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튜터링이 사실은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었는데 3월 달에는 제가 말을 걸 엄두가 안 났어요. 엄두가 안 나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아예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집에 가서 누웠는데 그냥 마음에서 그게 딱 갑자기 올라오는 거야. 인스타라도 따야 된다. 무조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너 지금 이거 잡아야 된다. 그냥 평소에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뭐 내가 뭐 괜히 계속 부담스러우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는데 아니야, 지금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제가 톡 던져서 마파를 받아내고 그때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던졌던 작은 선택지가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돼서 정말 지금 정말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저보다 2살이 어리신데요. 성격적인 부분이나 외형적인 부분이나 제가 바랬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20%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이상형 리스트를 딱 적어놨는데 다른 것도 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20%는 더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있었는데 정말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요. 저를 정말 귀여워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도 있어요. 완전한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고, 사람이 사랑을 하면 변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말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뭐 연애 포라클을 하거나 지금 연인을 만나는 심상화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먼저 본인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는 거울이든 뭘 어디로 가든 갔을 때 제 있는 모습 이대로 지금 제 체형 그리고 저의 모습, 꾸미지 않은 저의 모습을 봤을 때도 괜찮았을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든 아니면 뭐 과팅이 잡아지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정말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내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성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저거 하면 막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텐데요. 제가 첫 화장을 시도했을 때 그랬거든요. 왜냐면 남자가 화장? 남자가 메이크업? 사실상 제 인생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주변 친구들의 반응도 그랬어요. 무슨 남자가 그쪽 성향 아니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고 나서 시간이 지났더니 생각보다 별게 없었어요. 오히려 좋은 반응만 많이 받았고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반응이 다른 걸 보면서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 외모는 꾸며야 되는구나
외면적으로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먼저 우선시가 된 상태에서 그 기반 상태에서 외면을 닫았을 때 그리고 올바른 길로 심성화를 하고 나아가면 정말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하게 돼요. 이 마음이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어요. 제가 내가 애쓰고 막 힘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돼요. 하고 있어요. 그 길로 이렇게 걷고 있어요. 네, 내년에는 더 큰 끌어당김으로